벤처기업 창업 시작하기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에서 여러 벤처기업이 성공적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통상 소수의 핵심 창업자가 기술 혁신으로 개발한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들을 벤처기업이라고 하죠. 또 위험성은 크나 성공할 경우에 높은 기대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기술 집약형 기업들도 벤처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이나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는 기업 또한 벤처기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집약, 신생, 모험 기업들이 주로 벤처기업에 있고요. 미국도 기술 집약, 신생 또는 첨단 산업 중소기업 위주로 발전해오고 있고, 일본 또한 벤처 비즈니스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벤처기업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 범위와 특성과 역할을 살펴본 후 벤처기업의 발전 단계와 함께 벤처기업의 성공 요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를 살펴보죠.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기술 혁신의 역량과 성과가 높은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으로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이런 용어들도 쓰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노비즈 기업은 혁신과 기업의 합성어죠. 이노베이션의 앞글자와 비즈니스의 기업을 합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OECD 기업가형 어떤 평가 매뉴얼에 근거해서는 4가지 평가 지표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거기서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그 기업들을 이노비즈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경영자의 리더십이 탁월하고 또 인적 자원 관리, 생산 서비스 운영, 또 프로세스 개선 등의 경영 혁신 활동을 통해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부에서 정한 그 기업들을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이다라고 합니다. 벤처기업은 앞에 보시는 이 3가지 형태를 다 포함하는데요. 먼저 투자 유치 기업을 살펴보면 조건이 있어요. 투자 유치 기업으로 벤처 인증을 받으시려면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고 플러스 투자 금액이 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다음, 연구개발 우수기업은 어떻게 승인이 나냐면 연구개발비를 5천만 원 이상 사용을 하면서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을 그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승인을 하는데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술성 평가라고 하는 지표에 그 기준에 통과하면 돼요. 이 마지막 지표는 매출액과 관련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생 기업들은 기술성 평가 우수기업을 한 다음에 연구개발로 간 후 투자 유치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범위로서 확인 절차를 함께 살펴보면요. 먼저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인하는 그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기관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중 본인 기업이 유리한 기업에 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출을 한 후에 투자 유치 기업이면 투자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연구개발 우수 기업이면 연구개발 투자 실적을 첨부하셔야 되고요. 기술적 평가 우수 기업이면 기술을 평가한 내용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요 개별 내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각 증명서 외에 재무제표, 그리고 확인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라는 얘기는 한번 이렇게 제출을 해서 벤처 인증 받았다 해서 이 회사 폐업할 때까지 벤처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벤처 인증 받은 후 유효 기간이 2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2년 끝나기 전에 다시 제출해서 연장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살펴볼 텐데요. 벤처기업은 다양한 특성 중에 한 8가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죠. 먼저 기술 집약적이거나 지식이 집약적인 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 변화에 효율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요. 소규모 조직이 많죠. 또 우리가 창업을 하는 때 강조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들이 많이 있고, 또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소유자에 의한 자본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영 철학과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한 소규모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많이 인증받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영 방식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위기의식 하에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회사로 가기 위해서 계속 긴축적이고도 또 치열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 또 독자적인 하나에 특화되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독점해 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경영도 스피드 있게 힘과 부를 창출하여 가고 있고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잉여 인력을 철저히 배제시킴으로써 조직이 근육질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죠. 또 인사나 경영 전략실 등 스텝 기능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사결정자가 본인이 역할을 함으로써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소수 정예 인재가 그 벤처기업 흥망을 결정할 정도로 창업 후 조직 성장 과정에서도 위기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벤처기업의 역할을 크게 4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벤처기업을 창업 및 시장 진입을 용이케 하고 있다. 시장 구조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시장의 효율성을 많이 증진시켰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벤처기업이 창업을 하고 성장할 때는 새로운 고용을 창출시키기도 하고 또 신생 기업을 출현해 도와주면서 한 개의 기업을 도태시키거나 대체하는 직업도 발생시키는 거죠. 계속 2년마다 인증을 받으면서 이런 기능들이 생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산업의 구조조정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첨단 산업 및 이비즈니스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혁신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와 함께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통해 기술 혁신에 도전하는 성향으로 산학연 협동 개발의 형태로 발전함으로써 파생 창업 형태로 인한 인적 교류도 활발해지게 된 것이 벤처기업의 투자 여건으로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벤처기업의 발전 단계를 4가지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처 창업 단계에서는 하나의 아이디어 또는 벤처를 사업체로 변환시키는 단계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인 창업 소규모에서 이제 벤처가 되면 사업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다 보면 마케팅, 생산, 운영 시스템 분야에서
컨설팅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는 여러 시제품부터 목표 설정까지 세분화돼야 될 것이고, 경영에서도 현금 확보 및 기술, 조직, 종업 확보가 점차 확대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준비가 되면 상업화 단계에서는 이제 성장 전략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이때 벤처기업에 도움을 주고 투자라는 벤처 캐피탈이 등장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이때의 문제는 자본 축적이 아직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 자금, 설비 투자, 마케팅 자금 등을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장 단계인데요. 이제는 확장을 하게 되면 성장이 둔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이 판매가 문제인지 아니면 유통이 문제인지를 진단을 해보고요. 기업의 가치가 증대돼서 기업과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것이 모두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확보가 된다면 이후의 발전 단계까지도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구매, 생산 계획, 재고 및 품질 관리, 제조 운영에 초점을 둬서 더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숙 단계인데요. 이 성숙을 하게 되면 이제 성장이 비교적 낮은 레이트로 가게 되겠죠. 판매 수준이 안정화됐고 또 관료적 조직 구조의 특성으로서 조직이 이제 거대화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증가돼서 공식화된 계획 및 통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제는 회사의 안정성을 더 크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 성장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주식 상장을 하게끔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해지는 단계라는 것이고, 이러한 추진이 적합한 시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벤처가 성숙이 되게 되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코스닥을 등록시킨다든지 또 미국 나스닥에 한다든지 이런 진출이 가능하게 되는 단계가 성숙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벤처기업의 특성을 소셜 벤처 창업 프로세스와 기획 탐색을 통한 영상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오늘은 소셜벤처 창업 프로세스, 소셜벤처 창업의 기회 발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 창업 과정과 소셜벤처 창업 기회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소셜벤처 창업 기회 창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소셜벤처 창업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압감 극복 및 시간과 업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사업계획서가 필요한데요. 소셜벤처 창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창업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아이템을 찾아낸 후 창업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기업가적 동기와 구체성을 통해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과 인지된 요인을 바탕으로 각자의 기회를 인지하게 되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가능성을 탐색해야 하며 이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이러한 탐색의 과정에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셜벤처 창업활동 과정은 크게 다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회인식, 개념개발, 자원의 결정과 확보, 출범 및 성장, 목표 성취 단계인데요. 창업가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흐름에 맞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원의 결정과 확보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시각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그들, 즉 투자자들이 기업의 긍정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의 차별성, 시장의 매력도와 같은 수익에 대한 기대는 물론 리스크 요인 및 대안, 관리 역량 등 투자자가 감내해야 할 만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소셜벤처 창업가는 과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창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소셜벤처 창업가가 창업 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은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소셜벤처 창업가가 유망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매력적인 창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각 단계에 대해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유망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1단계에서는 개인적 경험, 사회적 니즈, 사회적 자산,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망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기회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회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하버드 대학의 앨런 랜거 교수는 한 학급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앨런 랜거 교수는 기회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질문을 바꿔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성공한 소셜벤처 창업가는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연구 결과와 같이 어떻게 하면이라는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개인적 경험을 긍정적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사회적 니즈를 고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변화를 파악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회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자세를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2014년 11월 자선사업가이자 벤처 투자자인 존 도어의 실리콘밸리 자택에서 소액 금융기관에 낮은 이자율로 더 많은 돈을 빌려주도록 지급 보증을 하자는 도어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모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베이의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아르는 행사의 내용을 듣고는 자선금 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소액금융 사업이 자립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아닌
비영리 자본에 의존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예요. 라며 모임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일화를 들은 은행가 무함마드 유누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미디아르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돈을 벌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왜 하필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벌려는 겁니까? 오미디아르와 유누스는 누구나 인정하듯 각자의 영역에서 사회에 크나큰 공헌을 한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계속해서 소셜벤처 창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2단계, 유망한 아이디어를 매력적인 기회로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소셜벤처 창업가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도출된 아이디어를 맹신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소셜벤처 창업 기업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겠는데요.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델 및 전략, 즉 사회적 파급 효과 이론과 비즈니스 모델, 효과적인 운영 모델, 그리고 실행 가능한 자원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요소들은 조화롭게 구성되었을 때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됩니다. 또한 외부의 운영 환경과 소셜벤처 창업가 개인의 적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 자립을 위해 취업을 원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취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스트라이브는 이러한 실업자들에게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라이브가 실업자들을 취업시키는지 다음에 운영 모델을 살펴볼까요? 먼저 취업을 희망하지만 자신의 적성을 찾지 못하거나 스킬이 부족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스트라이브 프로그램에 입학시킵니다. 스트라이브 프로그램에 입학한 후에는 태도 변화 교육은 물론이고 컴퓨터 스킬 훈련, 고객 응대 방법 훈련, 직업 훈련 등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후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입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서비스인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에게 부족한 점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적성과 향상된 스킬에 적합한 직업을 개발하고 발굴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라이브는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교생들이 원하는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도 법률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확인하며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 주제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세요. 여섯 번째 벤처 기업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요. 여러 성공 요인들이 있었고, 저도 그 교재와 자료 개발을 위해 성공 인터뷰들을 해보면, 결국 기업가의 특징, 즉 CEO의 특성이 좌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행동적으로 과감하며 경영관리 능력이 있는 이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CEO가 있고요. 또 그런 CEO 밑에 조직도 수직적 유대감과 수평적 유대감을 같이 함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조직이 원활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환경적으로도 과업을 열심히 하고 일반 환경도 그 과업에 맞게끔 환경을 적응하고, 또 전략적 특성인 경쟁 상황이나 고객 수요, 정보의 영향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기업가의 특성을 심리적 요인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정직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긍정적인 분들이 많으셨고요. 위험 감수하는 성향은 의외로 적었으며 헝그리 정신도 적은 분들은 벤처의 성공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란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성공 전략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 가적의 특성을 행동 경영 관리에 보면 신뢰와 적극적 사업 추진, 그리고 사교성 있고 신중한 의사결정, 또 경영자의 창업 동기도 원만했으며 실패 가능성이나 위험 대처 능력도 높은 그런 리더십을 갖춰서 명확한 비전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보수적 자금 관리와 공동체 의식 조성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벤처 성공의 길이 보였습니다. 또 수직적, 수평적 조직을 통해서 한 내용 중에서는 사실 조직이 수직적으로 유대감 갖기 쉽지 않은데도 조직이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갖고 또 배려하는 정도를 구성원이 어느 정도 신뢰하도록 인지된 조직으로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판단됐습니다. 또 수평적인 동료들 관계에서도 조직 내 타인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우호, 또 상호 경쟁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보였을 때 성공한 벤처로 발전했었고요. 환경적 요인을 해서도 제품과 서비스, 시장 영역, 가용량이 부족했지만 그런 과업 속에서 산업 구조와 시장의 안정성, 성장, 진입 장벽들을 넘어서서 정부의 재정 정책과 정부 규제를 파악하면서 이런 과업들을 수행해 나간 벤처기업들이 성공했습니다. 아울러 전략적 특성으로서는 기술 혁신 차별화, 마케팅 및 서비스 차별화, 지속적인 품질 개선, 또 시장 선점 전략을 통해서 틈새 시장을 침투하고 또 일정 부분 베낄 수 있다면 합의된 내용 안에서 레시피를 모방하고 원가 절감 및 저가 전략을 통해 동맹 및 제휴 전략도 함께하는 벤처기업들이 지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상 벤처기업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벤처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4가지 이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및 퇴출의 유연화. 창업도 유연하게 하되 혹시라도 실패할 수 있다면 엑시트 전략을 바로 과감히 쓰는 유연성이 확보되었고요. 두 번째, 시장의 효율성을 지향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융자가 개선이 되는 노력들을 찾아보았으며 벤처 산업의 국제화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점차 분위기를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가 촉진되는 것 또한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